최종적 목표는 저는 검찰 개혁 이런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뭐 그게 야당이든 야당도 공수처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하고 그걸 분리시켜 놓고 추미애 장관의 이 문제, 아들 문제를 볼 수는 없다.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뒤로 물러날 수는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죠. 기승전 검찰 개혁인데 추 장관 없으면 검찰 개혁 못 합니까? 난 그런 질문을 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잖아요. 왜 하필 조국 전 장관 조국이냐, 없어. 왜 추미애냐 이렇게. 검찰 개혁하는 사람만 있으면 자식이 문제가 돼요.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1시간 동안 법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해. 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 지난주에도 저희가 주요 이슈로 다뤘는데 일주일 내내 좀 가라앉기는커녕 더 뜨거워진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일종의 이 발을 담그는 사람들이 많이 또 생겼어요. 일단 그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저는 몰랐는데 현근택 변호사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랑 한 1년 방송 같이 했던 패널이어서 이게 뭐 반갑다고 해야 되나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이었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이 카투사라는 이 부대 전체에 대해서 좀 어차피 편한 데인데 뭐 이런 이슈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편하게 생활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다시 또 꼬리를 내리는 모습도 보였죠. 오늘이야 다시 또 입장 바꾸는 사과를 네. 또 본인이 했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까.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죠. 판단이 좀 달라요. 국민들적으로. 네. 있죠.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짚어줄 거 가려줄 거 또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최근 이제 뉴스는 민원실에 정경심이란 죄송합니다. 추미애 장관 부부 민감한 얘기들 자꾸 하는 부부 당시 대표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을 이제 확인한 문서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아들 휴가나 병가 관련해서 개입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개입한 거 아니냐 증거가 좀 드러난 것이다라고 지금 또다시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근데 민원실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그런 거 민원을 넣으라고 문의를 하라고 있는 그렇죠. 것 아닙니까 사전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마 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 당시 때 개입한 적 없다고 했는데 민원실에 했으면 개입한 거 아니냐 이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자가 지적한 것처럼 아주 정식적인 정당한 절차입니다. 민원실 국방부 민원실에 제가 장관인데요 하면 네네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장관인데요. 네네네 뭐 똑같아요. 그 질문하면 그 답해주고 전화 연결해주고 매뉴얼이 있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장관이든 대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뭔가 얘기하고 했던 거는 어쩌면 정당하게 문의를 한 절차였다라고 보이고 그 증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한테 뭐 불리해 보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도 사실 같은 논리 조금만 더 말씀하고 여쭤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모 대위에게 그렇죠. 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그 당대표실의 보좌관이 전화했던 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사실은. 저도 뭐 그 부분은 좀 이건 봅니다. 정말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봤는데 민원실의 엄마로서 본인이 직접 전화한 건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뭐 그런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SBS 단독 보도는 부모 중에 한 사람 최초 보도가 SBS. 지금도 둘 중에 한 명이라고는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아빠일 수도 있고 오늘 엄마일 이제 수도 조선일보 보도는 추미애 장관이라 적시를 했어요. 밝혀진 모양이 가려진 모양이네요. 네, 뭐 어쨌든 뭐 나름대로 취재하는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는 고위공직자나 아주 선의 해석하면 고위공직자나 뭐 공인들 뭐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본인들 입장에서 역차별을 당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재벌 아들 하나가 뭐 술 먹고 약간 폭행했는데 합의 다 봤는데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사실 구속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차별 요소들이 있어요. 여론이란 게 있으니까 네.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것도 많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겁니다. 저기 예전 저 잭티 카투사 했잖아요. 네. 잭티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 제가 모르겠으나 네. 이런 공인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잭디 예전에 카투사 할 때 민원실에 전화해서 우리 아들 병가하는데 물어보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추미애 당시에 여당 대표고 가장 힘이 좋을 때였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문의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걸 추미애 장관이나 추미애 대표라는 사람이 이걸 문의가 들어오면 문의 받는 쪽에서는 이게 단순 문의가 아니라 이거 큰일 어떡하지? 라고 생각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면 또 좀 확대해서 보면 얼마 전에 윤영찬 의원이 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네네. 뭐 들어오라고 하세요가 말투가 문제 있다는 건 차치하고라도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여당에 힘 있는 국회의원인 사람이 언론사에 포털에 기사에 대해서 본인은 문의라고 합니다. 네.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거 자체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 관련된 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서일병 말고 다른 아픈 사람이 삼촌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지원 반장한테 아버지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일반인이 한 것과 추미애라는 이름 석자를 달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걸 한번 고려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진짜 희한한 게 글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니 본인이 아프면 병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절차만 맞다고 하고 요건만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휴자 연장할 수 있잖아요.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27살인데 내가 아픈데 그걸 지원반장한테 못 물어보고 엄마 뭐 어머니라고 했는지 엄마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있죠. 네네네. 그게 그래서 어머니가 문의하고 서류에도 거기 써 있긴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니 그걸 아는데 다음부터 본인이 직접 문의하는 게 좋겠다고 그게 이렇게 무슨 얘기겠어요? 왜 네가 아직 어머니 그 니네 얘기죠. 어머니가 그냥 분도 아니고 왜 이걸 이렇게 하냐는 게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상사의 얘기를. 네. 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긴 한데 네. 두 가지만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유명한 아이돌 가수분들이 네.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몇십 일씩 더 썼어요. 특별 휴가 사실 규정에 외에 있는 네. 그 정도로 뭐 황제 복무를 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게 2차 병가의 신청에서의 절차적 하자. 그다음 뭐 한 3일 정도의 개인 연가의 문제 요 정도예요 사실. 그러니까 막 집권 여당의 서슬퍼른 당 대표의 아들이 받은 특혜치고 사실 막 뭐 어마어마한 뭘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안 아팠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삼성병원 진단서를 제때 안 냈지만 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완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는 뭐 사퇴할 일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 뭐 조금 더 정황이 드러나면 또 모르겠지만 사과할 일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뭐 위장 전입하고 다운 계약서 썼는데 대법관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수인 한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 근데 문제는 이 톤 앤 매너. 이 추다르크 장관께서는 항상 직구만 던져요. 네. 직구만 던지다 보면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톤 앤 매너 위기관리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적잖게 이런 번서 불민한 점이 좀 있었고 아이가 좀 아팠는데 정치인 엄마를 둬서 좀 무리하게 입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아이가 뭐 멘탈이 좀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적절치 않거나 보좌관이 조금 더 오바를 했다거나 처신을 잘했어야 한다라고 정도 사실 갈무리하면 사실 이 정도까지 점화될 만한 막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약간 좀 섞이거든요.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사퇴할 만한 건 아니고 사과할 만한 것 정도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합의가 다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렇게 유명한 가수 이름 대면 또 악플이 달리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에 비하면 네. 사실 되게 좀 경미한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막 우리나라 신문의 일면들을 막 다 차지하고 이럴 정도의 사안에 휘발력 있는 사안은 아닌데 오히려 추 장관의 어떤 대응 방식 때문에 이것들이 오히려 좀 더 커진 게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일부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얘기들을 자꾸 비켜나가고 또 군대를 다 남성들이 많이 갑니다. 대부분 가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처해져 있던 군대 환경을 기준으로 경험을 합니다. 치르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부터 국방부에 인권과가 설치되면서 군인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좀 제고를 하게 됐고 그걸 규정화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입대한 사람들하고 80년대 입대한 사람들하고 네. 2000년 이후에 입대한 사람들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가 40대다. 저 같으면 이제 90년대나 80년 후반에 입대할 그런 사람이면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렇지만 이제 2000년 이후에 뭐 제가 뭐 초안도 했었고 제가 작업했던 그런 어떤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라든지 접근권, 그러니까 병가를 30일 뭐 한 병에 한 30일까지는 보장을 해주라. 그것들을 권리화한 거고요. 휴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쩌면 민간보다 휴가를 쓰는 게 더 자유롭습니다. 주어진 휴가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28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내가 28일을 쓸 수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권리화 시켜준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다 나가보면 군대 생활, 군 병력 안 되잖아요. 네네네. 지휘관이 훈련할 때는 있어라.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까지는 좀 나가지 마라.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무슨 규정 뭐 이게 미국 육군 규정인지 카투사 규정인지 한국군 규정인지 그 규정은요 법률을 절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하위 규정인 거예요. 그게 우선되는 게 아니고 법이 우선되는 거거든요. 법이나 시행령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쩌면 모든 언론에서 밑에 걸 얘기를 하고 본질을 벗어나서 민원실에 전화했다 하더라. 청탁했다 하더라. 불러 송계했다 하더라. 이런 본질하고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게 저는 좀 법무관을 오래 했던 입장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규정들이 있어요. 휴가 규정, 절차 규정. 네. 예를 들어서 뭐 SBS도 뭐 있을 사규가 거고. 있고요. 예. SBS에서 예를 들어서 연가를 엄청나게 쓸 수 있게 규정을 돼 있다고 합시다. 그 기자분들 다 찾아 쓴 사람 있어요? 저는 지금 몇 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게 그 조직이 그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현실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예전보다 지금은 당연히 휴가 규정이 좋겠죠.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줘야죠. 개선돼야죠. 최근에 아니 제가 그건 당연할 거고요. 다 씁니다. 시대가 변호사들 다 지나가니까. 씁니다. 자기 있는 거 다 씁니다. 근데 쓴다고. 이런 거 약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차보다는 위에 법 말씀하시는데 근데 모든 조직에서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권리가 적합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그 규정을 다 본 거 아니고 언론 보도 통해서 접하는 거지만 육군 규정을 따르는지 뭐 저 미국 규정을 따르는지 기간이 1년인지 5년인지 그리고 10일 이상 병가 같은 경우에는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안 거쳐야 되는지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약간의 회색지대고 여야 주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동부중앙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게 저는 못 믿습니다. 어쨌든 저 수사 결과라 나올 부분인 거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건 있어요.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야당 의원이면 야당 의원이면 야당 국방부에 야 그러면 2017년 18년에 그래 뭐 일반 사병은 우원식 의원 우상호 의원 말대로 보면 카투사랑 다르다고 하니까 카투사 장병 중에 병가 갔다 온 사람은 자료 다 가져와. 난 볼 거예요. 과연 이 정도 아픈 걸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불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그죠? 자,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볼 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군대 가서 다 똑같은 거예요. 좀 아픈 병가 군병원보다 외부 병원에서 하고 싶고 실밥 뽑고 집에 있고 싶고 병가 그렇죠. 끝나고 복귀했다가 다시 병가를 얻어서 나가든지 다시 개인 연가로 바꿔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집에서 병가 연장하고 싶고 개인 연가로 연장하고 싶고 하는 욕망들은 모든 병사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과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처럼 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그걸 보고 싶다라는 두 거죠. 가지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싶은 백점에서 얘기 부분이 들어보겠습니다. 규정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규정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규정을 위배했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뭐 위배했는지는 정확하게 육군 규정 이런 거 다 대외비예요. 그거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고 이 밖으로 뭐 공개가 안 되는 아니 경우가 근데 많기 휴가 때문에 규정은 대비는 아니잖아요. 뭐 모든 사병들 다 알아야 찾아볼 수 되니까. 있겠죠. 다 예. 알지 않나요, 사병들은? 이제 어쨌든.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규정 위반이 있으면 명령해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지휘권자죠. 대대장이 중령 그 비중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녹취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명령한 적이 있다. 근데 본인이 명령을 하면서 그 규정을 못 따른 거예요. 네. 그 권리를 행사하는 어떤 병사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명령권을 행사했던 승인권자, 지휘권자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가 지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 저도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는데 병가를 썼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무슨 사술이 될 수도 있고 허위가 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만큼 몸 상태냐 아니냐 그 부분은 김태현 변호사가 원하는 것처럼 아마 카투사든 아니면 육군이든 확인해 보면 대부분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하면 오히려 더 많이 박지원 변호사가 신뢰가 알기로는 나올 것 상당히 제가 많은 사례가 알기로는. 있다. 왜냐하면
군병원에서 2000년 초반에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네. 위암 진단을 못 해가지고 아 기억납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 규정들을 보강한 거예요. 작품 다 줘라 병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줘라. 그리고 안 줬을 때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김태현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확인해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신뢰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거예요.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절차를 어겨서 지원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 결정한 사람 잘못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요.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서류가 없어진 것도 만약에 규정을 어겨서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군대에서 그 결정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 맞죠. 네네. 서해병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거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그 지원 그 군대에서 그 결정하는 결정권자를 명령권자가 뭐 죽고 살렸다 왜 이랬을까? 만약에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데 없앤 게 맞다면 압력이 있진 그리고 않았을까 하는 의심. 요양심의원의 절차를 아까 요 얘기 다 법- 3부 이어 저 들어보도록 법변호사 하겠습니다. 말대로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9월 10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작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세 분이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첫 번째 꺼냈던 건 추미애 법무장관 이 아들 군복무 관련된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취자들 의견도 치열하게 상당히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9980님은 아주 근본적인 얘기죠. 이 상급자한테 바로 전화한 게 아니라 민원 씨를 전화한 거는 오히려 권력행사와는 별개 아닌 뭐 맞는 행동이 아니냐 엄마로서 이런 얘기도 했고 홍소희님도 마찬가지라고 김민정님은 내가 그 추미애라고 지금 당대표라고 밝혔을지 아니면 그냥 누구 사병의 그렇죠. 요즘 병사라고 하대요. 사병이라고 안 쓰고 네, 누구 병사의 엄만데요라고 문의했을지 어떻게 하냐고. 이건 뭐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누구 없을걸요? 없고요. 119가 아니기 때문에 없을 뭐 거예요.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도지사인데요. 뭐 이렇게 하진 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대로 하지만 최준혁 씨도 역시 그 자리가 있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랑 같은 의견이에요. 본인 그 자리가 있는데 그냥 불쑥 전화하는 게 일반 이 병사 부모 전화한 거랑 똑같나요? 이미 입대했을 때 엄마가 추미애라는 걸 부대에서는 다 알았을 텐데. 사실 이것도 조금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의견이 뭐냐면 그 카카오톡 그 이 동기들끼리 나눈 캡처안을 보면 추미애 다 아들이라고 알고 다 있어요. 알고 있죠 이미. 그럼 아마 그 근처에서 야 지금 여기 추미애 아들이 복무하고 있고 누구다라는 거를 알았을 확률이 상당히 많죠. 저도 그 복무를 해봤는데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가서 사병 숫자 다 합쳐봤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일리는 있는 부분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성규님도 문의는 문제 없지만 그 휴가 사건은 청탁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 김태희님은 아까 김준호 변호사랑 비슷한 의견이네요. 이 대응 방식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이 너무 단호한 말과 태도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니 그런 것들이 실망스럽다 얘기가 있네요. 요구만 은 여야 정치인한테 다 이제 공통적인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공통적으로 여야한테. 그러니까 뭐 이 과거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을 거예요. 줄 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보면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싸울 때 팔 하나 주고 몸통 보호하잖아요. 네, 뭐 팔까지 안 살을 내주고 주려다가 뼈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했죠. 육창골단 그거 뭐저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얘기한 얘기인데.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팔 안 주려고 하다가요 몸통 찌르면 가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 있다고 하면 이건 내가 이러이러 사정인데 이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버티려고 하다가 잘 버텨주면 사는 거지. 팔 하나에 칼 하나 안 닿고. 근데 그게 안 버텨주면 심장에 칼 맞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 제가 단순히 이 사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유의 사건들은 뭐 여당 뭐 중진도 마찬가지 야당 중에 항상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대응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전이라면 언론 환경도 사실 뭐 그런 것들 그냥 은폐하기도 좋고 막 이랬지만 아주 예전이라면 지금은 사실은 워낙 언론도 많고 맞아요. 댓글도 다 많고 매체라서. 포털도 많고 보는 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걸 덮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예전과 같은 대응 방식을 고수해서는 일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가래로 막을 거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된다. 가래가 아니라 트랙터가 와도 못 막는 일들이 생길 거죠. 저는 추가를 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금방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옛날 같으면 사실관계가. 사실관계 다 따지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건이 뭐 지난주 이번 주까지 계속 난리를 뭐 소란스럽긴 수사 한데 자체 8개월이나 끌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사실관계는 금방 정리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사에서 말씀드리면 광고 네. 먼저 들어요? 아니 안 들어도 돼요. 좀 이따 들어도 돼요. 나 자랑 하나 하려고. 뭐요?
아 그때 했던 거 누락? 뇌피셜이라며. 조서 누락. 조서 누락. 네, 그거 저도 좀 놀랐습니다. 뇌피셜이라며요. 이 검찰 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한동훈하고 꽤 뭐 있구나. 이거 그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야, 반응 보면 변호사. 맞췄잖아 내가. 전문 빨대가 어. 따로 있다는 그 수측도 아, 들고 근데 전용 빨대가 따로 있다. 예, 따로 있다. 전용 빨대가 따로 어딘가에 있다. 한동훈 페이크고 뭐. 네. 어쨌든 맞췄는데. 홍보직은 있나 봐. 기억나면. 저는 김준호 변호사한테 그 얘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박지훈 변호사 했던 안 끝났는데? 얘기해봐요. 들어봐. 근데 하나 더 나왔잖아요. 조서 누락 의혹. 저도 그러니까 들어요. 그거. 그 얘기하신 거 그 아니에요? 대위뿐만 아니라 하나 또 그때 얘기는 이 앞에 그 대위 앞에고 거였고. 그다음에 저 다른 거. 당직 사병이 뭐 25일 날 가서 얘기했다고 분명히 그랬더니 얘기했다고 했죠. 증거 가져와라. 전역한 사병한테 증거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래서 이 현 일병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는 당신들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사를 당신들이 하는 거지 나보고 왜 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살까봐 이제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진술한 사람한테 증거 있으면 내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건 뭐냐? 네.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잭디한테 맞았어요. 네. 고소를 합니다. 잭디 이렇게 때렸는데요. 혹시 진단서나 저 이런 거 있으면 내세요. 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범죄를 당했어요. 혹시 그 이후에 그 남자랑 했던 카톡 뭐 이런 거 있으면 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고소할 때는 수사관이 내세요라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피해자도 아니고요. 음. 고소인도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은 다 대위나 일병이나 병장이겠죠. 제대했으니까. 다 이 사람들은 단순 참고인이에요. 제보자라고요. 그 사람들 증거 가져온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월급 주고서는 검사님 수사관이 수사하면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진술한 사람한테 증거 가져오세요? 저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건. 증거가 어딘지 정확히 알거든요. 네. 저는 근무를 해봤으니까 뭐냐면 이제 당직 사병이라고 하는 거 CQ라고 부르는데 CQ 부르는데 CQ와 ACQ 둘이서 나란히 근무를 씁니다. 어디 쓰냐면 막사가 이렇게 기숙사 같은 건물이 있어요. 같이 다들 쓰는 거. 미군하고 같이 쓰죠 보통 같은 방을 쓰기도 하고 입구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딱 보이는 정면에 CQ 데스크가 있고 CQ 한 사람, ACQ 한 사람 이렇게 둘이 서 있습니다. 보통 뭐 병장 하나, 일병 하나, 뭐 상병 하나, 일병 하나 이렇게 앉아 있죠. 거기서 CQ 데스크에 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CQ 데스크용 전화로 누군가랑 통화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내용은 다 CQ 이 리스트에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을 다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 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다 서류들을 인사계 당시 미군 인사계 우리는 퍼스트 서전이라고 불렀는데 퍼스트 서전 방에 다 재놓습니다. 그렇게 미군으로 넘어가겠죠. 바꿔 말하면 지금은 아마 컴퓨터로 그런 것들을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겠지만 미군 거라는 거죠. 그 기록만큼은. 게다가 1, 2년 전에 CQ 데스크 기록을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제공할 거다? 어려울 그러면 겁니다. 그러다 지금 그거는. 검찰도 제공이 어려운데 그 물론 사병은 대위나 사병 어떻게 가져와요? 불가능하죠. 그런 거 하느라고 8개월이 갔어요. 그러니 지금 이게 동부지검 수사를 믿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수사가요 되게 쉬운 수사 같죠.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해. 사건 자체는 쉬워.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피의자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죠. 일반 일병이 관련인들이. 이랬으면 쉬운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 있고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검사가 이거 수사하는 검사가 만약에 이거 만약에 내가 제대로 파다가 혹시 이거 나중에 내가 인사 불이익 봐도 나는 그냥 뚫고 나갈 거라는 그런 의지와 돌파력이 없으면 쉽지 않은 수사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주관적으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광고 게 들어요, 안 들어요? 관계자가 끄다고 들을게요. 추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김준우 변호사한테 여쭤보려고 네. 했던 질문은 박지훈 변호사 했던 얘기인데 이게 네.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네. 박지훈 변호사님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 이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제대로 갔냐, 뭐 외압이 있었냐 이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갔을 때 그 이유가 실제로 백악관이라는 그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인턴 사원과 뭐 성관계를 맺었냐 안 맺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계속 위증을. 모르쇠와 위증을 거짓말을 했다는 게 연방 문제가 대비전에서.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본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이 질문들을 피하고 혹은 지금 이제 민원실이긴 하지만 전화를 했던 내용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법무장관이니까 이런 발언들이 본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추 장관 개인적 퍼스널리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출마했으면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 되는 거였는데 그거 버리고 더 큰 꿈을
바꾸고자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한 거잖아요. 우리 사실. 정보적 해석이긴 하지만. 아니 네, 뭐 네. 그건 사실 네. 이 정도는 누구나 뭐, 다 예, 생각할 그런 수 거고. 있는. 근데 본인은 사실은 2004년 총선에서 그때 새천년 민주당으로 탄핵 주도해서 이제 삼보일배한 이후로는 사실 12년 동안 우상향의 인생을 살았어요. 직후의 인생을 산 거죠. 수다를 크고 맨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런 이제 일변도로 사셨는데 사실 더 큰 꿈을 꾸시려면 수비엔 슬럼프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좀 제대로 하고 공격을 할 때도 직구만 던지지 마시고 이제 커브도 좀 80kg짜리 유연함. 아리랑 볼도 좀 던지시는 맛이 있어야 이걸 좀 쉽게 풀어갈 문제를 본인 강직한 성격대로 그대로 갔다가 뭔가 좀 오히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짧게 이 광고 때문에 들어가야 제가 돼요. 광고 딱 신경이 쓰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그 사안이랑 이 사안은 다르다고 봅니다. 계속 전 정말요?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뭐 범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부지검의 수사가 좀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컨대 지금 두 분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더 물고 늘어질 거라는 생각이 인정을 들어요. 했으니까 예. 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마 최종적 목표는 저는 검찰 개혁 이런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뭐 그게 야당이든 야당도 공수처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하고 그걸 분리시켜 놓고 추미애 장관의 이 문제 아들 문제를 볼 수는 없다.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뒤로 물러날 수는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변적 그런 입장에서 측면이 보자면 분명히 있긴 고려할 하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승전 검찰 개혁인데 추 장관 없으면 검찰 개혁 못 합니까? 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예를 있죠. 들어 야당 조국 전 장관 때도 쪽에서는. 그랬잖아요. 왜 하필 근데 조국 왜 전 장관 조국이냐, 없어? 왜 신기한 추미애냐 거는 이렇게. 검찰 개혁 하는 사람만 있으면 자식이 문제가 돼요. 그건 좀 그건 불편한 인사를 부분이 잘해야 있네요. 되는 거지 무슨. 그리고 하나 박 변호사한테 하나면 진짜 모르게. 예전에 군판사 군검찰도 했었죠. 네. 네. 그렇게 진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증거 가져와 이럽니까? 그랬어요 일할 때?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거 찾았을 거 아니야. 광고- 로 이슈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그래요. 유튜브 댓글에 달리고 있네요. 자, 네.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이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